이제 왕의 정치 행정을 보좌하는 기구도 이 안에 있고, 또 왕을 호위하거나 여기 궁궐을 수비하는 수비대도 있고, 또 여기에는 1000명 이상, 많게는 3000명까지 있었어요, 궁궐 안에. 그럼 그 사람들 뒷발에 있어가지고 건물도 관리해주는 기구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기구를 우리가 권례각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건 권례각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여기서 한번 복원해놨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마다 관장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죠? 규성이라는 별은 글을, 문장 이런 거를 관장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이름에 규를 많이 넣는 거예요, 그죠? 이규성도 분명히 이규자일 거예요. 그런 분은 많이 넣을 거예요. 규성 아버지가 이게 규장이니까 임금의 글씨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시문이라든가 어필 뭐 이런 거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었냐? 조선시대에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 두 사람 꼽으라면 누가 있어요? 세종대왕하고 정조대왕 있죠. 조선 전기에는 세종대왕, 후기에 정조대왕 그렇죠. 뭐 세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정조대왕 때 이걸 만들었어요. 그 정조대왕에 이걸 만들었는데 저기 후원에다가 처음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멀어. 그래서 이리 옮겼어요, 그 장각을. 네. 그러면 정조대왕은 왜 이걸 만들었냐? 여러분들 잘 알지만 정조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도세자죠. 영조가 귀지에 넣어서 8일 동안 궁겨서 죽였잖아요. 그죠? 사도세자가 죽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노론들이 끊임없이 사도세자의 비행을 영조한테 고자질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에요. 근데 사도세자가 죽을 때에 그 아들 정조가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노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세자를 자기들이 죽인 데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면 자기들의 신변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못되게 끊임없이 반대를 해요. 그런데도 영조가 갑작스레 죽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정조가 불안한 거예요. 그죠? 노론도 죽여야 돼. 경희궁 존영각에서 즉위를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천정으로 자객이 들어와요. 그런 살해 위협을 열 몇 번을 봤습니다. 우리 뭐 이 영화도 많이 보잖아, 그죠? 영화에서 많이 보죠. 그래서 그쪽에 위협을 받고 다시 이리 와요. 여기 와서도 저 경추문으로 자객이 들어와서 살해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칼을 차고 잠을 잤다고 얘기를 하죠. 그 정조가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헤쳐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자기 호위 부대를 만들어요. 수기소라는 걸. 그 유명한 홍구경이가 대장이 되죠. 홍구경. 홍구경. 그 수기소를 만들어요. 이게 나중에는 이름을 장령령으로 바뀌는데 그 인원수가 2만 명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결국 군사적이나 호위적으로는 그걸 딱 잡고 또 하나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합니다. 그 하는 기구를 만드는데 규장각입니다. 이게 규장각이 처음에는 왕실의 자료실, 도서실로 만들었지만 여기에다가 권한을 계속 줘요. 비서실 겸 권한도 주고 과거 시험도 여기서 주관을 하게 해요. 그리고 젊은 인재들을 교육도 시켜요. 37살짜리는 모아서 3년 동안 별도로 교육을 줘요. 초계무진제도라고. 그래서 이 기구를 통해서 유능한 인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정조를 갖다가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치를 이거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서얼이라고 들어봐서 서얼? 서자 얼자죠. 서얼은 뭐냐 하면 엄마가 첩이야. 첩의 자식은 서얼인데 첩이 엄마가 양인이면 서자, 천민이면 얼자예요. 그래서 서얼들은 관료로 등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시험도 못 보고. 그런데 정조는 실력 있으면 등용을 한다고 해서 서자를 등용을 시켜서 여기다가 근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뭐 사검소관 이래서 이제 시험도 많이 봤는데 뭐 실학자로 이제 박제가, 유덕봉, 이동무, 서희수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근무한 것이 여기에 이제 검소청이라고 있어요. 책도 발간을 하고 도정도 보고 또 도서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여기 보관한 책은 17만 권이 있었다고 그래요. 17만 권. 네, 근데 지금 그것이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애들이 제국대학으로 다 가져왔어요. 그 일부가 남아서는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지금 있는 거고요. 그 책을 보관했던 창고를 한번 가보세요. 한쪽에는
조선에서 발간한 책이라든가 이런 필사본들 이런 거를 여기 발간했다고 보관했다고 그러는데 이 책. 도서관이네. 네, 그 책, 보는 책. 도춘? 동아일보, 조선일보 할 때 보지 아니에요. 알려주는 거지. 봄을 알려주는 분입니다. 제사 지내기 전에 며칠 전부터 몸을 상담했다. 왕이 직접 얘기 올 때는 하루 전날 여기 와서 목욕 제기하고 조용히 앉아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하루 묵는 곳이에요. 양기당. 방그랬잖아요. 임금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 임금의 것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왕실도 여기서 다 치료도 하고 약도 조절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예전에 그 한류 영화로 그 드라마로 유명했던 대장금에 우리가 은효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식 막 만들고 그 한식 만드는 건 완전히 굴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제 은효인데 천민인데 궁에 들어가지고 중종의 부인 장경왕후가 아들 낳는데 인종이죠. 출산을 도와주는데 잘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포상을 했어요. 또 중종의 어머니 정영환후죠. 성종의 부인 정영환후의 이 병도 이렇게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얘기가 몇 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중종의 어이로 은희로 이런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로 이렇게 사실이다.